산란을 마친 무당개구리는 원래 머물던 산골짜기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한 녀석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지렁이다. 산란으로 체력을 소비한 무당개구리. 눈앞의 먹잇감을 그냥 포기할 리 없다. 공격이 시작됐다. 녀석은 지렁이의 한쪽 끝을 노렸다. 하지만 지렁이는 이 녀석에겐 너무 큰 먹이다. 아무리 해도 잘라지지 않는 지렁이. 결국 10분간의 씨름 끝에 물고 있던 지렁이를 내려놓는다. 못내 아쉬웠던지 쉽게 지렁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녀석. 한참을 쳐다보다 결국 단념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산으로 돌아온 무당개구리. 이제 녀석들은 겨울이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며 시간을 보낸다. 무당개구리는 가끔 뱀과 마주치기도 한다. 무당개구리를 발견한 유혈목이. 당장이라도 무당개구리를 잡아먹을 듯 위협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무당개구리가 몸을 발랑 뒤집는다. 빨간 배를 보고 당황하긴 유혈모기도 마찬가지. 잠시 후 무당개구리는 피부에서 점액질을 배출한다. 어느새 녀석의 몸은 흘러나온 점액질로 흥건히 젖는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구리의 천적인 유혈모기가 무당개구리를 회피했다. 보잘것없는 크기의 무당개구리가 거대한 뱀을 이긴 것이다. 그렇다면 무당개구리의 어떤 힘이 뱀을 물리친 것일까? 이른 아침, 번식을 마친 도룡뇽이 물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도룡뇽을 발견한 무당개구리.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이다. 도룡뇽에게 시비를 걸어본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무당개구리. 그런데 뭔가 일이 꼬인 모양이다. 괴로운 듯 연신 땅에 입을 비벼댄다. 도룡뇽을 공격할 때 그만 입에 돌이 들어갔다. 잠시 논을 떠난 무당개구리들. 모내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논으로 향한다. 논은 금세 무당개구리로 북적인다. 이제야 논은 무당개구리 세상이 됐다.
무당개구리 수컷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그런데 무당개구리 수컷에겐 울음주머니가 없다. 일반적인 개구리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있어 번식기에 큰 소리를 내며 암컷을 유혹한다. 하지만 울음주머니가 없는 무당개구리 수컷은 아주 작은 소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대구 다사고등학교의 김찬곤 교사는 무당개구리 수컷의 울음소리를 연구했다. 보통 무당개구리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낸다. 하지만 수컷끼리 포접했을 경우 아래 수컷은 짧고 빠른 소리를 낸다. 그러면 위의 수컷은 바로 포접을 푼다. 수컷만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무당개구리는 그 청개구리나 참개구리에 비해서 그 울음 주머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들은 그 완벽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짐으로써 번식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은 가끔 수컷과 힘겨운 싸움을 한다. 이미 알을 낳은 암컷은 수컷의 포접을 피해보려 하지만 수컷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암컷이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번식을 위한 무당개구리 수컷의 노력은 집요하다. 이번엔 물두꺼비가 무당개구리에게 걸려들었다. 무당개구리 수컷의 소리 신호를 알리 없는 물두꺼비. 그만 된통 당하고 만다. 심지어 흙을 암컷으로 알고 포접하는 녀석도 있고. 미국 포틀랜드시에 있는 리드 대학. 이 대학의 카플란 교수는 한국의 무당개구리만을 30년 가까이 연구했다. are much more delicate. 카플란 교수의 연구 주제는 동물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밝혀내는 것. 바로 이 연구를 위해 무당개구리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카플란 교수가 무당개구리를 선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One of the really wonderful things about murang keguri for us in the laboratory is that they live a very long time. And the females can actually breed and produce eggs for us every 10 weeks at this temperature of 24 degrees centigrade. 카플란 교수가 한국의 무당개구리에 매료된 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3년. 카플란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무당개구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무당개구리 연구를 시작했다. As I had heard, Bombina was an animal that was commonly found in Korea, and that was strong. So it was just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my teaching and research to work with this wonderful animal. 카플란 교수는 우선 무당개구리의 서식 환경과 성장에 관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무당개구리는 냉수성 양서류로 보통 차가운 물가에 살며 번식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산란 환경은 올챙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개구리 암컷은 산란 전에 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알에 많은 영양을 전달해 크고 튼튼한 알을 낳는 것이다. 실험 결과 차가운 물에서 태어난 올챙이는 성장하면서 꼬리 길이가 더 길게 자랐다.
꼴의 길이는 헤엄치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꼬리가 긴 올챙이는 천적을 만났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쳐 천적을 피할 수 있다. 실험 결과 18도에서 자란 올챙이의 생존율이 25도에서 자란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당개구리는 차가운 물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있는 셈이다. The size of the egg that the female produces interacts with the temperature environment that she puts her embryos into. So if she puts her embryos, lays her eggs in cold environments, the embryos take longer to develop, but they hatch out at a much larger size, their nervous systems are more developed, their tails are longer, they're more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threats of predation, and more capable of escaping. 우리나라에서 무당개구리의 천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인 독성분을 통해 천적의 위협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무당개구리의 숫자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무당개구리의 숫자가 급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강원도의 두타산과 청옥산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무릉계곡. 제작진은 이곳에서 원시 상태의 무당개구리 번식에 관한 단서를 찾아 나섰다. 2시간의 산행 끝에 도착한 곳은 무릉덩이가 모여있는 안반지대. 이곳에는 자연적인 침식으로 생긴 무릉덩이가 여러 개 있다. 여기에서 제작진은 무당개구리 올챙이를 발견했다. 이곳에 사는 무당개구리가 낳은 올챙이다. 이곳 무릉덩이는 여기에 사는 무당개구리의 유일한 번식처다. 여기 이쪽은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농경지가 없으니까 산 웅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서식을 하게 되죠. 아마 지금 쭉 보셨던 이런 웅덩이, 작은 웅덩이라든가 큰 웅덩이 쪽에 이제 주로 산란을 해서 새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당개구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웅덩이를 선택해 번식을 해왔다. 하지만 잦은 홍수와 가뭄 때문에 그 숫자는 늘 제한적이었다. 그런 무당개구리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무당개구리 서식지에 인간의 간섭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산간지대를 개간해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인간의 간섭이 무당개구리에게는 큰 호재가 됐다. 모내기철과 무당개구리의 번식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했기 때문. 무당개구리들은 마음 놓고 번식할 수 있는 드넓은 산란터를 인간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무당개구리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마음껏 개체수를 늘려왔다. 현재 무당개구리 숫자는 우리나라 양서류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당개구리 숫자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자락.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무당개구리로 넘쳐났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 유격 훈련만 하면 유격할 때 유격할 때 우우우 그렇게 많이 소리가 나서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엔 이 숫자가 많이 줄고 어째다 이렇게 놓으면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줄었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던 무당개구리. 하지만 최근 들어 백두대간 일대로 서식지가 좁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무당개구리의 주요 번식지인 다락론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다락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엔 숲이 뒤덮고 있다. 논의 형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뚝으로 지금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계단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뚝이 있고 여기도 뚝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단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다 거의 농사를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포기하고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못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대단히 이 기계화 농사 짓기 전에는 이거 타산이 안 맞으면 못해 이런 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제공됐던 무당개구리의 산란터가 이제는 사람의 방치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무당개구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카플란 교수. 그는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 But just recently, within the past 20 years, which is extremely sudden, we've had a tremendous change in the landscape in Korea with a tremendous amount of development, a lot of road development, a lot of barriers set up to the movement of Bombina from one breeding place to another breeding place, and diminishment of the amount of breeding places. As a result, and it's ironic because you would think that agriculture, in a sense, would also not be compatible, but this special frog actually thrived beautifully in agriculture, and now it's the taking away of the agricultural lands, particularly rice paddies, that is threatening them.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형 개구리도 북적들었다.